자, 요번에 한미 정상회담장에서 그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우리 이재용 회장과 예. 젠슨 황 예. 뭐 아주 뜨겁게 부둥켜 안는 그래서 그거 보고 예. 드디어 삼성전자 살 때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예. 우스갯소리로 많았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삼성전자 그 분위기가 어때요? 엔비디아 향? 일단 사실 제가 삼성분들을 만나봐도 아직은 많이 조심해하고 과거보다는, 왜냐면 2023년 8월 말에 사실 뭐 이미 HBM3 관련해서 좋은 얘기가 그때 했는데 벌써 2년이 지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 설령 진척이 있어도 이제 좀 말을 좀 조심하는 그런 거는 맞는데, 근데 저도 이제 HBM3E 뭐 이런 쪽으로 되게 문제 있었을 때 HBM4부터나 좀 그래도 기회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HBM4는 하이닉스도 뭐 열심히 하고 있고 네. 삼성도 개선이 좀 의미 있게 되는 것 같아서 뭐 HBM4부터는 상당히 좀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조금 격차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많이 좁혀져서 좀 나름 의미 있는 결과가 있지 않을까 예상은 하지만 2년 정도가 지나다 보니까 저희도 좀 조심스럽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또 반대로 SK 하이닉스는 거의 이제까지 독과점 어떤 그 수혜를 입었었지만 이제는 그게 다 사라질 것이다. 오히려 이제 뭐 HBM 네. 출시 공급 과잉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좀 안 좋았었는데 예. 그럴 우려는 없나요? 그런 부분은 늘 우리가 경계하고 항상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수요가 이제 뭐 데이터 센터 투자가 다 이제 뭐 우리 AI 반도체 수요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미스터 젠슨 항이 이제 3조에서 4조 정도 향후 몇 년간 투자가 있을 거다. 뭐 제가 봐도 너무 공격적인 숫자긴 해요. 네. 그렇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러면 파이가 더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하이닉스의 점유율은 글로벌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좀 줄겠죠. 그렇지만 시장이 커지는 속도가 더 크기 때문에 저희는 하이닉스한테도 여전히 뭐 괜찮은 기회가 많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 점유율 60%에서 뭐 한 50% 이내로 또 뭐 그 이하로도 일부 떨어질 수 있겠지만 시장의 파이가 더 커지고 있다. 참고로 HBM 시장이 작년에가 이제 한 160억 불 정도 네. 되고요. 올해가 이제 뭐 저희가 봤을 때는 뭐 최소한 400억 불 가까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28년에는 1000억 불 보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1000억 불이면 작년보다 거의 8배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수요가 커지는 게 더 중요한 거지, 뭐 점유율 떨어지고. 근데 물론 이제 상당히 공급이 많아져서 가격이 급하게 하락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러기에는 수요처가 점점점 다변화되고 있다. 그리고 그 수요처가 8단 쓰던 그 고객들이 다 HBM 이제 12단 쓰거든요. 이미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2분기 실적에서 HBM 12단 비중이 전체 HBM의 50%를 넘었습니다. 네. 그 말은 이제 엔비디아 B300이라고 블랙앤 울트라향 제품이 하이닉스 기준으로는 일단 십먼트가 일어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물량을 TSMC가 받아서 패키징을 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3분기 후반부터는 이제 엔비디아가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나 아니면 GPU 에즈 서비스하는 회사한테 공급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이 HBM 그 단수 올라가는 게 또 사실은 그 HBM 만드는 기업 입장에서는 단수가 올라가면 갈수록 수율이 나빠집니다. 네. 수율이 나빠지면 그것만큼 또 가격으로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2단 비중이 올라가는 상태에서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은 상당히 저는 낮다. 뭐 네. 블렌디드 기준으로는 상당히 방어할 거고, 다만 단품 기준으로는 좀 빠질 수는 있는데 블렌디드에서 그걸 흡수하는 효과가 조금 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요즘 AI 거품에 대한 우려가 계속 미국 쪽에서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그게 좀 가라앉는 분위기죠. 뭐 그 얘기는 올 초에도 있었고요. 그죠.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이 이제 데이터 센터 임대 계약을 일부 연장은 안 하고 이제 중단한 그거 가지고 연초에 이제 그때 엔비디아 주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뭐 160불대까지 하락을 좀 하여튼 되게 최근에 올랐지만 그때는 일단 하여튼 연초만 하더라도 상당히 조정받아가지고 뭐 100불이 위험하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결국은 지나고 보니까 데이터 센터 투자 생각보다 클라우드 사업자 많이 하고 있고, 특히 메타가 최근에 오픈 AI에서 리크루트한 분들이 데이터 센터 더 세게 지어달라 해가지고 메타도 투자를 많이 하고, 그리고 저희는 뭐 늘 저희 이 방송 와서 자주 얘기했지만 소버린 AI를 저희가 간과해서는 안 되고, 그 소버린 AI와 성격이 유사한 스타게이트도 그 이력이
제가 스타게이트가 올해 일단 제시한 건 1,000억 불 투자거든요. 그럼 작년에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데이터 센터 캐펙스가 2,400억 불인데 스타게이트 하나만 미국에서 1,000억 불이면 이거는 거의 30%, 40%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는 물론 이제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투자도 뭐 한 3,400억 불 정도 되겠지만 스타게이트만 하나만 가지고도 정말 그 투자가 집행이 되면 클라우드 사업자 투자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AI 거품론의 배경은 결국 그거죠. 늘 있는 거. 왜냐하면 상업적인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은 AI 투자한 돈 대비 리턴이 별로 없으니까 아직은. 그 ROI에 대한 이제 좀 한마디로 말해서 불평이 마치 AI 버블론을 불러일으킨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결국은 이제 뭐 미래에 대한 큰 기술을 가져가는데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거고 실제로 에이전틱 AI를 하는 기업들이 요즘 많이 생겨나고 있고 그리고 2029년 30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피지컬 AI와 관련된 디바이스들이 많이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거품 하면서 투자하는 게 이 인더스트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이거는 의례적인 있는 일이다. 예. 이 정도로 좀 봐야겠군요. 하여튼 우리가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실 그동안 기대를 안 하다가 이번에 이제 테슬라에서 호재들이 좀 나왔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직접 뭐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공장 가가지고 뭐 관여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파운드리 쪽에서 뭔가 큰 어떤 변혁이 일어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들이 살아나고 있거든요. 예. 저는 사실 뭐 저희 리포팅을 이미 한 내용이지만 우리 삼성 파운드리는 희소성이 있습니다. 희소성이라는 거는 이제 5나노 이하가 되는 유이한 회사고 그리고 뭐 중국 기업 SMIC 돈으로 아무리 투자를 뭐 도와줘도 이제 EUV 장비가 없기 때문에 7나노까지는 뭐 DUV로 어느 정도 하고 뭐 6나노도 아주 초반 6나노까지는 DUV로 할 수는 있겠지만 5나노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감내해야 될 겁니다. DUV로 한다면.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지금 트랜지스터가 우리 테슬라의 FSD 칩도 우리 예를 들어서 AI5가 지금 TSMC가 내년부터 양산할 건데 FSD가 이제 3나노고요. 도조 같은 트레이닝하는 도조 슈퍼컴퓨터 칩은 2나노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트랜지스터 숫자가 많아진다는 거죠. 트랜지스터 숫자가 많아진다는 거는 결국 이제 탑스가 올라가거든요. 즉 조단위로 연산하는 그 MPU의 탑스도 같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미세 공정은 필수인데 그걸 할 수 있는 데가 TSMC하고 삼성밖에 없는데 근데 어쨌든 TSMC가 너무 물량이 몰리잖아요. 특히 지금 인더스트리에서 TSMC가 지난 2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액의 60%가 HPC입니다.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이기 때문에 서버이기 때문에 서버 고객들 대응하기도 TSMC는 바쁩니다. 여기 TSMC는 애플이라는 또 강력한 고객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즉 HPC와 애플만 대응하기도 TSMC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아마 테슬라 입장에서는 좀 실망했을 수도 있고요. TSMC의 그 대응. 그래서 보통 좀 협상할 때 이제 덜 중요하면 바운드리 피를 많이 올리거든요. 웨이퍼 가격을 2나노를 예를 들면 뭐 한 28,000불 달라. 보통 3나노가 한 7,000불, 8,000불 하는데 뭐 테슬라한테는 우리 바운드리 가격 이 정도로 올렸으니까 한번 뭐 그래도 좋으면 해라 하면 되게 기분 나쁠 수 있겠죠. 그래서 대안을 찾다 보니까 희소성이 삼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의 의미는 저는 희소성이고 5나노 이하가 되는 유이한 회사고 뭐 4나노, 3나노 이번에 만들어서 엑시노스 2500이 우리 갤럭시 G 플립 7에 탑재가 됐고 그래서 저는 3나노에서 2나노 가는 거 이제 삼성 게이트 오라운드에서 이제 또 같은 게이트 오라운드 계열로 가는 거기 때문에 뭐 약간은 좀 러닝 커브는 있을 거고 근데 어쨌든 그 부분은 수율 잡는지를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희소성을 보고서에서 자주 강조하는 게 파운드리에서 5나노 이하의 희소성 TSMC 삼성 수요는 많아요. 근데 희소성이라는 거는 결국 그거의 가치는 분명히 존재하는 그걸 겁니다.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그 업체는 두 개밖에 없으니 능력은 있는데 좀 쇼리나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던 거고 능력이 있다는 거는 그 자체는 잠재력이 있는 거고요. 똑같이 HBM도 저는 3개밖에 없습니다. 물론 뭐 CXMC 창신 메모리가 HBM을 만드는 거 아니냐는데 그렇게 만드는 제품은 이제 15나노에서 만들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제품은 다 중국 로컬 기업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HBM을 못 구하는 하웨이 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에요.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HBM 시장이 훨씬 압도적으로 많죠. 전 세계 HBM 수요의
저희가 봤을 때는 중국이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10%가 안 됩니다. 전 세계 수요에서. 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이 90% 시장이 너무 커지고 있는데 공급할 회사는 3개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희소성이죠. 그래서 삼성 반도체는 희소성은 갖추고 있어요. 그 희소성을 이제는 성과로서 보여줄 때다. 그리고 고객들 입장에서도 이 수요가 작을 때는 벤저 한두 개만 쓰는데 수요가 너무 커져버리면 항상 이제 벤더를 최소한 한 3개 정도는 있어야지 본인들도 우발적인 상황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측면에서도 삼성 반도체를 너무 비관할 필요는 없다. 물론 이제 잘하냐 못하느냐는 네. 삼성전자의 몫이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이닉스, 그다음에 이 삼성전자, 어쨌든 이 변화되는 환경으로 인해서 반도체 과연 대장이 이제까지는 하이닉스라고 할 수밖에 없었는데 누가 될 것이냐, 이 경쟁이 또 치열해질 것 같아요. 저는 아직은 뭐 대장이라는 의미가 주가의 의미 대장인지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가 볼 때는 예. 투자자들에게 가장 핫하게 와닿는 예. 수익을 주는 아마 예. 이런 거겠죠. 예, 뭐 하이닉스는 많이 올랐으니까 주가 면에서 이 대장 역할은 좀 일시적으로는 좀 둔화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펀더멘탈로는 여전히 이제 그 삼각 편대가 있지 않습니까? TSMC, 엔비디아, SK 하이닉스 이 3개가 있어야지 성장이라는 우리가 측면에서. AI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AI를 또 제대로 저희가 투자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대표 기업의 대장주는 하이닉스라고 봐야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HBM만 있는 게 아니라 파운드리도 있고 또 낸드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복합되어 있는 종합 또 반도체 회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순도 면에서는 여전히 하이닉스가 이제 AI 시대의 대장주는 분명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주가는 워낙 삼성전자가 여러 가지로 못한 측면 때문에 많이 빠져 있잖아요. 네. 밸류에이션이 저렴해져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한 기대감이 조기에 형성이 되면 단기적인 뭐 주가 탄력 관점에서 대장주 역할은 뭐 올해 내에 한 번 정도는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